올바른 경청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공감하는 능력이 경청이고요. 대화 과정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경청이 왜 필요해요? 경청이 왜 중요해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 이유와 그 필요한 이유와 그 중요성 여러 가지로 답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NCS에서는 경청을 했을 때 대화 과정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강조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청의 방해 요인이 또 있을 텐데요. 경청의 방해 요인 첫 번째, 걸러내기라는 이 표현에 익숙해지셔야 되겠어요. 걸러내기는 상대방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온전하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13579로 듣는다는 거죠. 띄엄띄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경청의 방해 요인이 될 테니까 이걸 모르실 분은 안 계실 텐데, 이러한 행위를 걸러내기라고 표현한다는 것, 이 개념어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생각하면 당연히 경청의 방해가 되겠고요. 대답할 말 준비하느라고 제대로 듣지 못하면 역시 경청의 방해 요인이 될 겁니다. 비위 맞추기 같은 경우에는 비위를 맞추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상대방을 위로하거나 또는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상대를 격려하기 위해서 너무 빨리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네네네네네 이렇게 동의를 해버리게 되면 그 모습이 꼴 보기 싫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대로 듣지 못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경청의 방해 요인은 비위 맞추기가 포함되는 것이죠. 비위를 맞추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슬쩍 넘어가기, 그렇죠. 실제로 대화의 주제를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은근슬쩍 넘기는 것 역시 경청의 방해 요인 되겠고요. 자존심 세우기 역시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자신의 나쁜 점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 이성적으로 듣지 못하는 것, 거짓말하고 고함을 지르고 변명을 하고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뭔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로 듣지 못하게 되면 뭔가 이것이 경청의 방해 요인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조언하기, 그렇죠. 제대로 듣지 않고요. 자꾸 말끝마다 끼어들어서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고 지적질하려고 그러고, 이런 태도 경청의 방해가 된다. 우리 지금 경청의 방해 요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태도나 행위 자체가 문제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게 왜 문제냐? 경청,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경청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다라는 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짐작하기가 있습니다. 짐작하기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상대방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맞는 단서들을 찾아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짐작하기라는 말만 읽으면 상대가 말하는 와중에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지 짐작하기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이미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할지를 이미 짐작해놓고 듣는 겁니다. 이미 짐작해놓고 나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계속 나의 짐작에 껴맞추는 방식으로 듣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 거야 라고 미리 짐작을 해놓고 나서, 거봐, 날씨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돈 빌려달라고 할 것 같아.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 하는 거 보니까 돈 얘기를 곧 하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미리 짐작한 그 내용에 껴맞춰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경청에 방해가 된다.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언쟁하기와 같은 경우도 역시 경청에 방해가 되죠. 그냥 얘는 언쟁하기는 어깃장을 놓는 것을 목적으로 듣는 거예요.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게 되면 당연하게도 제대로 된 리스닝, 제대로 된 경청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겠고요. 판단하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말의 내용을 판단한다기보다는 상대방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해놓고 듣는 겁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라고 판단을 해놓고 들으면 그 상대방의 말 자체가 제대로 들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청에 방해가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방해 요인이 그 자체로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가 되는 행위인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이 포인트가 아니라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으로서 소개되고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경청 방법도 NCS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혼자서 대화를 독점하지 않고요. 상대의 말을 가로채지 않고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순서를 지킨다. 이게 딱
정해진 순서대로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2명이 있다면, 그래도 3명이 있다면, 그래도 4명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순서가 우리도 모르게 정해지곤 하잖아요. 그러한 일반적인 상식적인 순서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논쟁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주는 것, 일단은 경청하는 태도, 일단은 수용하는 태도를 NCS에서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시선을 맞추고요. 그리고 오감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행위가 바로 이런 올바른 경청 방법에 해당된다라는 것 확인하겠습니다. 경청 자세가 주는 메시지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물리적인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잘 경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어. 이런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자세, 팔다리를 꽂지 않는 개방적인 자세, 상대를 향해서 약간 상체를 기울여 앉는 자세, 그리고 우호적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자세, 그리고 편안한 자세. 이때 편안한 자세는 막 이러고 있는 자세가 편안한 자세가 아니라 긴장하지 않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장하지 않는 편안한 자세가 자신감과 여유를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나 지금 잘 경청하고 있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경청의 방해 요인이 아닌 것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존심 세우기, 다른 생각하기, 짐작하기, 언쟁하기 모두 다 경청의 방해 요인인데요. 요약하기 같은 경우에는 경청을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이 요약하기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뭔가를 메모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경청 파트에서의 요약이라 함은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아, 그래서 네가 지금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려는 거지. 아, 그래서 네가 지금 마음이 이렇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상대방의 말을 마치 진행자처럼 요약해주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을 요약하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요약하기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경청 방법에 해당한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존심 세우고 짐작하고 언쟁하는 것이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꼭 살펴보실 것을 권하겠습니다.